자, 우리 오늘은 바른 생각에서 강의하는 경제학 신경수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바른 생각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신경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 우리 신경수 박사님한테 학생들이 좀 많은 걸 좀 궁금해하던데. 네. 자, 일단 처음에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공무원 쪽에서 그렇게 유명하시다면서요? 아니 지금 뭐 공무원 쪽은 뭐 이제 공단기에서 강의하고 계시죠? 네, 공단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공무원 쪽에도 훌륭한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근데 뭐 저도 경제학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뭐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서 어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거고 제가 뭐 어떻게 좀 인기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뭐 그 연예인도 아닌데 아무튼 근데 대부분 공무원 준비한 학생들은 그 90% 이상은 제 강의를 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팩트니까. 잠깐만 마이크 떨어졌어. 아, 그럼 이제 공무원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일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 뭐 일타란 말도 좀 무색하고 예. 그냥 매길 수 없는 영타. 승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1등 1위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뭐 이런 경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없으니까. 압도적인 1등. 네, 그렇죠.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거기 뭐 공무원 시장에서 뭐 여러분들을 폐강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 그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좀 나쁜 짓 많이 하셨네 이 사람. 이제 겸손한 사람이라.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 전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네. 지금 뭐 어디 감정평가사 쪽도 강의하시는 것 같고, 네네네네. 뭐 공인노무사 쪽도 강의하시는 네,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뭐 계리사 이런 여러 군데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강의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혹시 돈 때문에? 사실 이제 생계 때문에 좀 저 정확한 거예요.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이게 경제학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강사에 대한 수요도 있겠죠. 수요도 많은데 그 학원 관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당연히 유능한 강사를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여러 군데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관계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틀면 신경수야. 이쪽 과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수험 경제학을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되게 전체적인 수험계의 흐름? 그게 딱 느껴져요, 저는. 예.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 보면 여기서 출제됐던 거, 여기서 출제됐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겹쳐지는 그럼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그럼요. 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습득하실 수 있을 예. 거고. 그래서 강의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 학생들이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예. 측면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 혹시 이거 많은 학원들 아까 뭐 중에 네네네. 먼저 녹화한 데가 있나요, 혹시? 저 강의 좀 아니 어떤 거요? 대부분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네. 학원 관계자들이 뭐 유능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혹시 선생님께서 먼저 먼저 그런 적은 없어요. 진짜. 진짜로? 네, 진짜 없어요. 사실 뭐 사실 여기도 바른 생각도 이쪽도 여기도 굉장히 뭐 제가 노크를 했죠. 했는데 제가 사실상 잘 아시잖아요. 예, 거부를 예.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뭐 이수천 선생님 뭐 와서 저한테 뭐 강압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아주 절절한 요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네. 제가 이제 뭐 경제학 강의를 좀 해달라고 사실 요청을 좀 했는데 네네네. 자꾸 거부하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못 올 뻔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겨우 뭐 이렇게 모시게 되긴 했어요, 여튼. 네. 그래서 콧대가 너무 높아졌어, 너무. 아니요. 그러지 않으세요. 자, 우리 혹시 23년도에 공인회계사 경제 문제는 풀어보셨죠? 아니 당연히 풀고 저는 매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사실상 그 회계사 학원하고는 약간 이렇게 인연이 좀 없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짜그러졌다가 학원하고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제가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래갖고 인연이 없었는데 근데 매년 회계사 문제 나오면 제가 이제 기출 해설 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포함시켜서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저는 회계사 시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학원과 연결이 없었지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회계사 쪽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에 좀 기출되는 문제가 있으면 예, 그건 예. 이제 통합 객관식 경제학에 포함시켜서 그걸 이제 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회계사 이미 기출 문제를 계속 분석해서 이제 당연하죠, 강의를 해오셨다라고 당연하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계사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 예, 이해했습니다. 자,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네네. 23년도에 회계사 경제학 회계사 기출 문제를 혹시 보신 다음에 네네네. 뭐 코멘트 해주실 거나 야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알면 굉장히 뭐 좋겠다 뭐 유익하겠다 아니 뭐 다음에 경제학을 준비하는 24년도에 경제학을 시험 보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다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출을 해설을 달긴 달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문제를 갖고 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예. 그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이제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 높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킬러 문항들이 한 5문제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사회복지제도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근데 그것도 사실상 그 제 강의를 들었으면 찍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베르트랑 모형이 나왔는데 이게 이 베르트랑 모형하고 구매력 평가서로 나왔었는데 그게 해설이 다 수식이고 오히려 해설이 문제보다 길어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한 10초만이 풀 수 있는. 진짜 지문을 보면 저는 이제 그걸 기출 때 많이 강의를 좀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런 문제였는데 한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소비저축 모형이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근데 회계사님도 회계사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최단기간에 이렇게 합격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로 제가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경제학을 그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학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공부했는데 아주 간단한 거. 예. 그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대출 이자율하고 저축 이자율 어떤 게 더 높나요? 당연히 대출 이자율이 높죠. 그렇죠. 예. 그거 질문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럼 이럴 줄 알았으면 긴장 안 해도 됐는데. 이게 원래 소비저축 모형이 항상 대출 이자율과 저축 이자율이 똑같은 완전 자본 시장을 가정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경제학 시험에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올해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저축 이자율은 더 낮고 차입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은 더 높은 게 일반적인데 왜 그렇게 같이 놓고 풀면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건 너무나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화 하진 않았어요. 제가 모의고사라고. 근데 내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나온 거야. 저는 진짜 소리 쫙 끼쳤어요. 야, 내가 무슨 신기가 있나? 진짜예요. 잠깐만요. 문제고.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도 출제가 예상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기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게 출제가 돼갖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 수업 시간에 다뤄줬으면 이제 난리 났을 텐데. 판 뒤집혔지. 아이고. 그걸 좀 못 다루셨네. 근데 예상만 하고. 네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네요. 저 거의 신기가 있나? 내 눈을 바라봐. 막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신기가. 그러면 딱딱 이렇게. 진짜. 오케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대한 거는 네. 이거가 수업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왔어요. 이걸 잘 기대했는데 네네네. 예상을 했어요. 이거는 아무나 예상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분들도 그럼 다 저도 예상했어요. 저도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건 약간 좀 학생들이 보기에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약간 이런 우려를 자주 하고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무튼 소름이 굉장히 끼쳤어요. 진짜로. 저는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23년 문제들 중에서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예, 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좀 과하고 그렇게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저는 항상 문제를 풀면 그 지문을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지문을 보고 딱 유추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최소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제가 자부하겠는데 10문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네네네. 그 뭐야 공기업 쪽에서 뭐 이렇게 네네. 그뭐 댓글 쭉 달린 거에서 이제 네. 뭐 홍 선생님 뭐 이야기할 때 네네. 굉장히 뭐 수업 듣고 나서 굉장히 뭐 빨리 풀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네네네. 가끔 나오고 아, 하던데 확인하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실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저는 그 댓글을 확인을 좀 안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강사조사 차원에서 이게 경제학이면 사실은 문제를 읽는데도 사실은 뭐 30초씩 걸리고 네네네. 뭐 이럴 텐데 네네네. 그리고 문제 풀면 뭐 우리가 회계사 시험이 1교시에 경영학 경제 같이 보니까 네네네네. 그 시간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우리가. 네네네. 그래서 경제학 그러니까 사실 일반 경영학은 굉장히 빨리 풀라고 제가 애들이 푸시하고 있는 중이고 경제학에서 시간을 좀 쓰는 애들이 한 문제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보통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조금 뭐 길면 이게 2분 넘어가고 뭐 2분 30초 그렇죠, 뭐 그렇죠, 3분 그렇죠. 이렇게 막 걸리는 네네네. 문제들일 텐데 네네네. 계산 막 하고 하면 네네네. 근데 문제를 읽는 시간도 안 걸리는 10초 만에 이걸 푼다. 네. 뻥이 아닐까? 아니, 나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아닌가요? 객관식 뻥이 아닌가요, 진짜? 객관식 경제학은 들어보시면 알아요. 들어보시면 저렇게 예. 푸는구나. 들어보시면 알아요. 들어보시면. 그리고 저는 그 노하우를 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역추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이게 문제가 네. 패턴이 있다는 말씀이신 당연하죠, 거죠? 당연하죠. 어떤 패턴이 있어서 당연하죠. 이 패턴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네네네네. 마치 뭐 우리 수학 공식 비슷하게 네네네. 뭐 근해 공식 이렇게 넣어 이렇게 하는 네. 것처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 맞나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맞는 것은 옳은 것은 뭐 이렇게 쭉 선다형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말로 되는 문제.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푸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건 휴리스틱적 접근법을 혹시 그 애들한테 강요하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거기 정답이 그냥 딱 찾을 수 딱 있는 찾을 거예요? 수 있는. 야 뭐 반드시 뭐가 된다. 아니 뭐 이런 거 들어가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항상 언제나 나오면 무조건 지우라. 뭐 지문이 긴 걸로 뭐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3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네. 맞출 수 있는. 그럼요. 그럼 혹시 여기서 좀 공개 가능한가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아껴두려고요. 아, 그래야 아쉽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궁금해할 것 네네네네. 같긴 한데 지금 학생들이 네네네. 이걸 보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보면 다 합격합니다.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은 네. 그러면 이론 문제에서도 이런 파트, 이런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뭐 이게 답이다라고 이제 뭐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네네네네. 계산 문제 쪽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그쵸, 있다는 그쵸.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딱 지문을 보면 예. 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역추산해서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근데 네. 이게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사님은 경제학 공부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셨잖아요. 네네네. 한 30년, 40년 네네네. 쭉 되셨으니까 네네. 머릿속에 이미 그 패턴이 다 이게 범주화돼 있어 네네네. 카테고라이즈는 돼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 문제 보면 이렇게 풀면 돼라고 굉장히 쉽게 네네네.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네네네.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일 텐데 우리 지금 이게 네네네네. 수업 네네네네. 공시험 공부한 친구들은 네네. 그 친구들이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겠어라고 할 수 있게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 굉장히 애들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세이브해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당연하죠. 이 바닥에서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 거거든요. 네네네. 그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죠. 오. 그러니까 예. 그러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문제를 뭐 기출 강의를 할 때도 자세하게 이제 해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마지막 3단계 어떨 때 4단계까지 갑니다. 예, 어떤 얘기냐? 이게 정석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빠른 거, 세 번째 마지막 10초 만에 내 눈을 바라봐. 10초 만에 문제를 바라봐야지 왜 자꾸 이제 패턴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이게 지문이 굉장히 긴 계산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 학생들이 이제 그거 딱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일단 지문이 길면 겁이 네. 나죠. 맞아요. 그리고 막 근데 그 계산 문제야 또. 예, 예. 그럼 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잖아. 그런 것도 제가 딱 표시해서 이렇게 어떻게 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쳐서 뭐 써라 하면 이 알고리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본 보면 그런 것도 제가 알려드리는. 예. 근데 그거를 습득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혹시? 그렇죠. 제 강의를 이제 듣고 예,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론 강의 할 때도 이제 뭐 같은 거 수식 같은 것도 암기 다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막 A 마이너스, BT 제로 플러스, I 제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 따라하거든요. 예, 예, 그게 예. 완전히 모든 수식들이 다 머릿속에 다 읽히는 거야. 그러면 굳이 내가 뭘 이해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딱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그 노하우는 뭐 강의를 들어보시면 예, 예. 학생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학생들이 평가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니까 그리고 네. 공무원 쪽에서 그렇게 뭐 그 당연하죠. 압도적으로 됐던 게 네, 이런 됐던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했다는 말씀이신 네, 네, 거죠. 그 제가 이제 그 뭐 번외적인 얘기인데 예, 사실 제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강단을 섰어요. 예, 20대 후반에 그것도 대학 강단을 섰는데 사실 그 공식적인 강단이고 그참 가르치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막 우르르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강의를 해달라 저한테. 그때는 학생 때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네네네. 강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학생이었는데 네네네네. 후배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강의를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후배든 뭐 형이든 다. 그래고 후배도. 그래서 제가 무조건 1등으로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수석을 놓친 적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아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럼 예. 교수보다 더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래고 저는 이제 뭐 박사가 되는 꿈도 아니었고 예. 그냥 뭐 일반 뭐 회사원 꿈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좀 그 경기가 안 좋은 바람에 대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그게 이제 어떤 패턴이 있냐면 신입생들 대학원 신입생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경제 수학, 예. 경제 수학을 제가 또 매 학기마다 강의를 했었어요. 그냥 석사 때? 네, 석사 때 그냥 무료로. 그래요. 그래요. 봉사 차원에서 해주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지금 다 금융권에 있고 하는데 지금도 저한테 항상 인사 와요. 그 어떻게 형이지만 선생님처럼 저한테 대하는 게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대학 강단에 서고 뭐 교수가 되는 꿈이 아니었었는데 참 그런 어떤 훌륭한 능력을 저한테 예. 주셔갖고 예. 그때부터 뭐가 생긴 것 같아요. 빨리 부르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튼 그 빨리 풀 수 있는 노하우가 정말 있다고 하면 우리 네네네.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그 제가 수업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진짜 그게 정말로 워킹한다고 하면 굉장히 네. 파워풀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듣기로는 네. 최근에 뭐 그 신경수 TV를 입사하셨다고 참나. 혹시 그 구독자는 맞나요? 구독자는 저희 가족들과 있고. 그럼 혹시 그게 한 자리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한 자릿수는 아닌 것 같고요. 가족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 이제 심지어 제가 이제 수강생한테 좀 구독 좀 해라. 몇 분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김윤상 선생님도 구독을 안 하셔가지고 저 거기 많이 활성화 좀 시키려고요. 거기에 이제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서 이제 기출 문제만 올라가 있지만 일반 뭐 시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사적인 시사 경제 같은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일단 뭐 이렇게 지금 뭐 회계사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 계속 딴 쪽에 있는 학생들과 이제 감정평가사, 뭐 다 보험계리사, 뭐 국회직 이런 다 소통을 노무사. 하고 싶어서 이제 만드신 채널인가 보네요. 그죠? 네네네. 거기도 혹시 뭐 회계사 준비한 친구들 거기 볼만한 내용이 당연하죠. 있어요? 그 회계사 문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회계사 문제는 우리 학원에 좀 올려주세요. 바른 생각으로 올리셔야 네, 되는데. 제가 뭐 당연히 제가 무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우리 뭐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회계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특히 경제학 파트 분들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행운. 왜 저를 만나서 정말. 그래서 그 특히 또 바른 생각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 뭐 특히 이수천 선생님들 뭐 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셔갖고 저도 되게 힘이 나요. 서로 의지가 되고 그리고
정말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실 거예요. 수험 기간도 단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부끄럽네 이렇게. 아 진짜 저는 이게 이런 걸 처음 해봐갖고 제가 좀 막 너무 막 좀 어색하긴 해서 사실. 예, 저도 어색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저희 네네네. 신경 선생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